최근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작품만큼 우리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2013년 개봉작 영화 허인데요. 극 중에서 남자 주인공의 직업은 여러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서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죠. 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감동과 행복을 느끼지만 정작 주인공은 외롭고 공허한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요, 외로운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청산 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통의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남유라 강사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소통의 기술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의 기술과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의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의 흐릅니다. 청산 뉴스 남유라 강사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치 강사 남유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소통은 참 많이 필요하죠. 오늘은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네, 어떤 사람들을 만나나요? 네, 직장 상사.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직장 상사가 또 나를 괴롭히기도 하죠. 네.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친구요. 네. 또 어떤 사람 만날까요? 가족, 맞죠? 네. 또 친구도 그냥 친구 말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만나겠죠.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직장 생활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친구도 만나고 이성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늘 마주하는 가족도 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의도한 만남도 있지만 또 의도치 않게 갑자기 잠깐 여기 들렸다가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의도한 만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팅이나 소개팅 혹시 다들 해보셨나요? 자, 우리 미팅하고 소개팅 나갈 때 어떻게 나가나요? 예쁘게 하면. 그렇죠. 최대한 나의 아름다운, 네,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대한 세팅을 하게 되겠죠. 오늘은 머리를 웨이브를 넣어볼까? 아니면 오늘은 청순하게 생머리를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메이크업을 어떻게 과즙? 메이크업 해볼까? 네, 아니면 뭔가 좀 섹시하게 아이라인을 그려볼까? 이렇게 나름대로 컨셉도 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나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생각 많이 하고 나갈 때 거의 어떤 부분을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외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서만 내가 어떻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까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요. 그래서 그 다른 그 내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언어적인 요소나 그 비언어적인 요소의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괜찮다, 참 매력있다 이렇게 느끼나요? 배려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느끼죠? 잘 웃는 사람. 또, 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전 진짜 좋아해요. 말 예쁘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아까 배려하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또 어떻게 얘기하셨죠?
잘 웃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나를 좋아하나? 아니면 나에게 호감이 있나? 아니면 꼭 이성으로 아니더라도 나에게 좋은 감정이 있나? 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건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 그러면 나를 좋아한다고 느껴지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 예쁘시네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죠. 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게 됩니다. 네, 때로는 그런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네. 자, 이렇게 우리는 칭찬하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 혹은 내 편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또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칭찬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예쁘네요, 귀엽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때로는 좀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 없었나요? 있어요. 있죠. 그냥 귀엽네.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네. 어때? 예쁘네. 예, 예쁘세요. 네. 약간 이렇게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빈말로 느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네, 칭찬화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의 외모나 아니면은 외모를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데 마땅히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겠죠. 정말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고 네, 호감으로 지내고 싶은데 네, 웃을 때 보조개가 참 매력적이세요. 막 이렇게 뭐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보조개도 안 들어가고 뭔가 포인트를 잘 발견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소유물 아니면 뭐 행동, 성격, 성향 아니면 뭐 그 사람의 업적 같은 거를 칭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우리 되게 사소하게 되게 많이 겪는 일이죠. 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막 이렇게 수저도 놓아주고 먼저 이렇게 냅킨도 먼저 깔아주고 막 물도 따라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럴 때 또 이런 칭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물도 직접 따라주시고 이렇게 수저도 세팅해 주시고 되게 자상하시네요. 기분 되게 좋겠죠.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도 평생 그걸 하게 될 거예요. 또 칭찬 듣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어서 남자분이고 해서 뭔가 공감대도 찾기 힘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처음에 공통 관심사나 뭐 어떤 소재거리가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나 이렇게 보다가 클러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클러치가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클러치가 되게 제가 못 보던 모양인데 되게 특이하고 예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되게 신이 나셔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디 출장 갔을 때 샀는데 이거를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를 주고 샀고 색깔이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그 중에서 이 색깔이 제일 예뻤고 뭐 하시면서 되게 신이 나셔가지고 거의 한 30분 동안 클러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친해졌어요.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저한테 그 휴대폰 액세서리를 선물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말 한마디로 굉장히 친해지고 그 사람에게 호감이 돼서 선물까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칭찬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좋은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같은 공통 관심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참 얼마나 쉬운 일인지 칭찬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일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우리 되게 칭찬할 거 되게 많아요. 뭐 스카프가 참 예쁘네요. 아니면 저는 행거칩이 이렇게 수트 색깔이랑 잘 어울리시는 거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놀러를 갔어요. 근데 되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하시고 요리사 같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면은 또 신이 나가지고 다음번에 갈 때 더 많이 차려놓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정말 기분 좋게 하고 그 좋은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소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장신구도 되고 성격이나 행동도 자세히 관찰하셔서 칭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할 때 구체적인 사실을 칭찬해 주는 게 되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예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빈말처럼 들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거칩 색깔이랑 수트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서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게 너무 귀여워요. 웃을 때 눈이 꼭 초승달 같아요. 목소리가 꼭 성우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게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렇게 느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반드시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칭찬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세요. 그쪽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니면은 너무 멋있으세요.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뭔가 그 사람도 빠르게 저를 스캔합니다. 뭘 칭찬해 줄지. 그래서 칭찬을 먼저 해주면 반드시 본인에게 칭찬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소재거리가 되게 풍부해져요. 내가 이걸 어디서 샀고요. 근데 뭐 어땠고요. 저도 빨간색 되게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저도 그런 디자인 너무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소재거리가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친밀감도 형성이 되고, 그 사람에게 신뢰감과 유대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칭찬하기 너무 좋죠. 자, 저는 칭찬하면은 그래서 고래가 생각이 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얼마나 신이 나서 춤을 출까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 칭찬하는 거를 습관화하면은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좋은 앞으로 삶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보이고 가식적으로 그걸 내가 생활화해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사람들 중에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단점만 콕콕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처음 봤는데도 근데 왜 이렇게 말랐어요? 밥 잘 안 먹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얼굴이 좀 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거침없이. 근데 저는 되게 그분들 보면 안타까운 게 그게 습관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처음 만났건 두 번째 만났건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늘 그런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이나 물건을 볼 때도 단점보다 장점을 많이 찾아보고 그걸 먼저 내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거를 습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해서 또 칭찬을 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장점을 먼저 발견하려면 평상시에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늘 항상 습관화해서 장점을 먼저 찾아서 칭찬해 주는 거를 습관을 들여서 여러분이 조금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혹시 그 처음 만남에서 한 번쯤은 다 저는 경험해 보는 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네. 다 있죠.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나는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맞죠? 들어봤죠? 닮았죠? 막 이렇게 할 때 기분 좋았다고 하는 사람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그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난 누구 닮았다고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죠. 네. 이게 진짜 이렇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누구나 다 들어봤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나 이 말을 또 해보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진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건데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누구 닮았다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뭐 감사할 때도 있죠. 근데 참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밉고 막 싫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작년 여름에 그 지인들과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제가 아는 한 여자 동생이 그 모임에 잠깐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누구 닮았네요. 맞죠? 누구 닮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제가 진짜 그 사람 닮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울음을 쏟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날 굉장히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 자리가 술자리기도 했고 그래서 뭐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뭐 한두 잔 마시긴 했지만 눈물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계속 사과했어요. 집에 갈 때까지. 진짜 미안해요. 뭐 아니 훨씬 예쁘세요. 막 이러고 막 나중에 막 없는 소리도 막 계속하고 계속 사과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안절부절했죠. 계속 달래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눈치 보고 분위기가 정말 초상집 분위기처럼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자리를 잘 마무리하긴 했어요. 잘 마무리하긴 했는데 문제는 딱 돌아서서 집에 가서 잘 도착했니?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근데 나는 다시는 그 사람 안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 한마디로 한 번 봤는데 그 다음에 평생 보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칭찬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안 하는 것도 전 진짜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나를 왜 공격하지? 저도 그렇게 느꼈었던 적이 있거든요. 내가 싫은가? 왜 나한테 그 사람 닮았다고 하지? 기분 나쁘게? 되게 공격적으로 느껴지고 너무 기분 나쁘고 저 사람 별로야. 이렇게 딱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 굳이 중요한 말 아니잖아요. 누구 닮았다고 꼭 얘기 안 해가지고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그 기분 좋아할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어. 막 너무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막 계속 그 사람 보면은 막 누구 생각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남 미녀 배우를 얘기할 건 아니면 손꼽히는 아시죠 다들 그런 사람이 닮았다고 얘기할 거 아니면 참으세요. 난 그래도 못 참겠다 하시면 대나무 숲을 권장해드려요. 대나무 숲에 한번 다녀오세요. 다들 아시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했던 것처럼 너는 누구 닮았다 이렇게 한번 외치고 오시면 좀 속이 후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네가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이 침묵보다 나은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관계를 유지할 때도 내가 과연 이 말을 하는 게 나을지 안 하는 게 나을지 좀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가족들은 늘 항상 마주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늘 마주하고 그다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좀 익숙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또 항상 그 갈등 상황이 생기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생각이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럴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또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말을 잘하는 게
어떻게 말을 잘 하는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 갈등 상황에서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아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미쳤어? 제정신이야? 너 왜 그래? 자, 어떻게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네. 이렇게 분노의 감정으로 말을 시작하죠. 분노의 말, 분노의 표현, 그 분노의 제스처, 장난해? 막 이렇게 시작하죠. 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나 화났어. 나 슬퍼. 나 기분 나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나 안 미쳤거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피치를 올려서 톤을 올려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그 톤으로 따라서 올라오고 더 큰 톤으로,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분노의 감정의 단어의 표현을 많이 쓰면 상대도 똑같이 내가 왜 미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더 격한 표현이 오고 가고 주고 받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결국은 내가 전하고 싶은 건 나의 감정이잖아요. 내 기분이 어떻다라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어제 네가 전화를 하지 않아서 많이 걱정이 되다가 너무 화가 났어. 그리고 너한테 좀 실망했고 슬펐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근데 너 어제 왜 전화 안 했어? 미쳤어? 이러면은 내가 왜 미쳤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감정으로 시작하는 말에는 감정으로 받아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감정을 전달하려고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들에게 받고 싶은 건 뭐냐면 사과와 인정이에요. 아, 너 그랬구나. 그래서 슬펐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래, 미안해.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전달할 때는 감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말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처음에 되게 좋은 모습이었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부터 약간 비호감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아니면은 너무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오버하는 사람은 나중에 나를 꼭 실망시키니까 조심하라고. 그게 여자든 남자든 나한테 막 처음에 너무 잘해주고 너무 오버하는 사람은 나중에 나를 좀 실망시킬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쵸? 처음엔 너무 좋게 봤는데 보다 보니까 별로인 사람 있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 다음에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도중에 매력적인 사람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막 오버하게 되고 또 막 나를 과대포장하고 막 거짓말하게 돼서 나중에 또 큰 실망을 안겨주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미지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술들 있잖아요. 그 기술들을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매력적인 사람, 좋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가식적으로 느껴지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가식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심을 담아. 그렇죠. 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술들을 내가 진심으로 아, 그래. 나는 이 사람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단점보다 장점이 항상 늘 잘 보이니까 아, 맞아. 표현해 주는 게 좋다고 했지. 좋은 건 칭찬해 주는 거는 말로 표현해 좋다고 했지. 그래, 표현해야지. 그래서 칭찬하고 아, 그래.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아, 나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 그리고 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래,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계속 옆에 있고 싶다면
내 감정만 너무 내세우지 말고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먼저 그 기술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행하면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겠죠. 오늘 그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여러분들 모두 제가 말한 그 기술 다 기억하시죠? 네, 그 기술 잘 기억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매력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직장에서의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